네, 안녕하세요. 재밌는 역사 TV, 제역사 TV입니다. 오늘 이렇게 영상을 튼 이유는 다 아는 유명한 채널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제 고려의 서경은 지금 중국의 북경이었다. 라고 이제 주장하는 그런 분이 있는데, 그분의 주장이 조금 이제 오류를 잠깐 하나 설명하고, 그 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를 보여드릴 텐데, 중요한 건 예전에는 중국의 북경이 개경이었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들을 영상으로 올린 적이 있으신데, 요즘에는 서경이 이제 곧 중국의 북경이었다라고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자기의 오류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것도 조금 이해가 되진 않고요. 자, 이제 고려는 한반도에 있었다라는 거, 자, 여러 가지 기록을 토대로 그냥 한번 종결을 시켜 드리려고자 합니다. 자, 일단 첫 번째, 바로 첫 번째, 이재현의 찬, 즉 고려사의 이재현의 찬에 보면 압록강에 대해서 이런 기록이 존재합니다. 자, 압록강에 대해서 이런 기록이 조금 존재합니다. 자, 여기 한번 같이 보시면 여기 보이시나요? 압록강 이남은 대저 모두가 산이므로 해마다 작물을 심을 수 있는 기름진 토지가 전혀 없다라고 되어져 있어요. 여기 표현에 이남이라는 표현을 조금 강조를 두시면 삼국사기에도 나옵니다. 압록강 이북에 항복한 성, 항복하지 않은 성. 그렇다는 얘기는 압록강이 흐르는 방향을 경계로 해서 남과 북으로 나뉠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 압록강의 위치가 그거에 굉장히 적합하다고 볼 수가 있고, 압록강 이남은 대저 모두가 산이다. 이거는 어떻게 좀 알 수가 있냐면 여기 한번 보시죠. 압록강에 여기 압록강이잖아요. 자, 압록강 이남은 지금 강남산맥과 저기령 산맥이 있는 게 보이죠. 여기 낙림산맥도 있고 묘양산맥도 있죠. 대저 모두가 산이므로 기름진 토지가 없다라고 얘기하는 이재현의 찬의 내용과 일치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그 첫 번째죠. 이걸 어떻게 또 반박하실 건지 한번 기대는 하진 않습니다. 영상에 크게 반응은 안 하시더라고요. 아마 반박을 못 하시는 거겠지만, 이렇게 첫 번째로 이재현의 찬에 대한 기록과 질적 이점은 굉장히 유사하다. 유사한 걸 떠나서 맞다라고 좀 표현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철원을 시작으로 해서 이제 궁예가 세웠던 나라 혹시 기억하실 거예요. 바로 태봉입니다. 만약에 궁예가 이제 그 궁예에 대한 내용을 보면 북계와 관련돼서 궁예의 영토가 나와요. 근데 궁예에 연호가 적힌 목간이 발견이 됐습니다. 자, 두 번째 모습인데, 자, 여기 보면 양주시에 정계라고 했었던 궁예가 사용했던 연호가 적힌 목간이 발견된 포인트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궁예 목간이라고만 검색하셔도 많은 걸 찾아볼 수 있을 정도로 이제 많이 등장하고 있으니까 찾아보시는데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지금의 양주, 태봉을 중심으로 해서 양주 지역에 있었던 궁예가 이런 목간이 발견이 됐다라는 것이죠. 자, 이게 바로 두 번째가 되고, 또 이제 제가 또 하나 이제 좀 얘기해 드릴 건 바로 요겁니다. 거란의 요탑입니다. 자, 거란은 요탑이라는 걸 세웠습니다. 자, 요탑은 요나라, 즉 거란족이 세웠기 때문에 요탑이라고 하는데, 이 요탑에는 분명한 경계가 있습니다. 자, 요탑이 어디쯤에 있냐면, 자, 요탑이란 걸 한번 제가 설명해 드리면 이게 이제 한반도라고 봐주시고, 우리가 잘 아는 강이 하나 있죠. 이쪽에 흐르는 이렇게 흐르는 강. 요하가 있는데 중요한 거는 여기가 이제 요양시예요. 이쪽이 이제 요양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쪽이 요양시인데 이쪽에 요탑이 하나가 있습니다. 요양시 동록 지역인데 거란이 세워서 요탑이라고 했었던 그 요탑은 요양시 동록에 있고요. 이 요탑은 거란의 영역 안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란의 영토 안에 요탑이 세워졌다고 한다면 거란이 강성했었던 그 시기에, 거란이 존재했던 그 시기에 고려의 영토는 요하선을 넘어갈 수가 없었다라는 얘기가 됩니다. 적어도 이게 경계 끝에 세운 탑일지 아니면 경계의 안쪽에 세운 탑인지는 정확히 알 수는 없으나 여기에 요탑이 있다라는 건 절대 이 이상으로 고려의 영토는 넘어갈 수가 없게 된다라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이제 뭐 제가 대체로 많은 기록 중에 거란이 압록을 건넜다는 얘기가 되게 많이 있습니다. 방금 얘기했듯이 압록강은 여기에 흐르는 강이기 때문에 이 요양시 동록에 있는 요탑과 아까 얘기했었던 압록강의 그런 지리적 위치 여러 가지만 봐도 충분히 지금의 압록강은 그때의 압록강이고 고려는 이 이상을 벗어날 수가 없다라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이제 방금 얘기했었던 이제 궁예의 목간출토, 그 다음에 요탑, 그 다음에 이제 강남 이남의 산맥, 이재현의 찬 이런 걸 볼 수가 있는데 자, 그렇다면은 얼마 전 우리가 아는 그분이 뭐 발굴했다라고 발견했다라고 하는 지도가 하나 유명한 게 있어요. 바로 서경전도라는 걸 가져오신 적이 있는데 여기 한번 보시죠. 자, 서경전도는 요겁니다. 자, 여기 보시면 제가 설명을 조금 드리면 여기 보이는 얘가 이쪽에 있는 얘는 그 해동지도 아실 거예요. 조선 후기에 그려진 해동지도 속의 평양부 지도입니다. 지금의 평양. 조선 후기에 평양이 지금의 평양이라는 걸 인정 안 하는 사람은 전혀 없겠죠. 즉 해동지도 속에 평양부 지도가 이 1번이고요. 여기 옆에 있는 요게 이제 그 채널에서도 등장했었던 서경전도라고 하는 지도입니다. 즉 한마디로 서경, 즉 고려의 서경에 대한 내용을 그렸다라고 이제 알려져 있는 그런 지도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제 뭐 이 지도에 대한 더 정확한 거는 이제 제가 따로 영상을 올렸으니까 그거 보시면 되겠지만 하나만 여기서 설명을 드릴게요. 자, 여기 보시면 이쪽에 이렇게 해서 지금 물이 흐르는 걸 보이실 텐데 여기도 이렇게 물이 흐르는 게 보이죠? 그리고 여기 툭 잘라서 요 부분은 지금 여기에 확대된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방금 한번 보셨다시피 여기에 이렇게 물이 흐르는 모습이 똑같이 흐르죠. 성문이 이쪽에 있는 모습도 100% 일치합니다. 자, 그리고 요 앞에 성 같은 게 보이죠? 여기 이렇게 보이는 것과 함께 이런 것들이 너무 일치한다라는 거예요. 이런 모습들이. 그리고 물이 이렇게 흘러서 이렇게 가고 있는 모습도 보이죠. 자, 고려의 서경전도라고 그분의 영상에서 이제 소개했었던 이것은 조선시대 평양부 지도와 일치한다. 즉, 평양의 모습이다라는 걸 볼 수가 있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뭐 지도에 오류라고 얘기하실 분들을 위해서 위성사진도 하나 준비했습니다. 자, 여기 보이시는 지금 평양의 위성 지도가 되겠습니다. 자, 아까 그 내용 혹시 좀 기억하실지 모르겠으나, 여기 보시면 지금 보이죠? 여기 아까 요 지역에 이렇게 지금 강물이 흐르고 있는 모습 보이죠? 이렇게 흐르고 있는 모습 보이고 여기 성문이 있었는데 이쪽에 이런 섬 같은 게 하나 있었고 이렇게 물이 흘러가고 있죠. 아까 그 제가 서경전도를 다시 한 번만 보여드릴게요. 이게 서경전도입니다. 이게 서경전도고 방금 봤었던 평양 위성지도는 요겁니다. 굉장히 많이 닮아 있다라고 생각이 들지 않나요? 물의 흐름의 방향, 그리고 옆에 흐르는 이런 실개천의 모습까지, 이런 개천의 모습까지, 옆에 이쪽에 보이는 여기 있는 작은 섬까지 너무도 일치한다라는 점이죠. 서경전도는 100% 평양의 모습이다라고 얘기해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런 여러 가지를 얘기를 하면, 당연히 서경은 평양이고요. 지금의 평양이 맞습니다. 그리고 고려사에 자, 이제 고려사에 이런 검색어를 한번 쳐보세요. 대동강. 자, 한국사 데이터베이스에 대동강이라고 한번 치면 굉장히 많은 것들이 서경과 함께 등장을 합니다. 자, 이 대동강이라고 검색한 거 보이시죠? 대동강이랑 검색하고 여기 고려사에 들어가 보면
서경하고 굉장히 많이 등장을 해요. 여기 보면은 대동강에 보면은 대동강에서 보면 여기 서경이 또 나오고요. 대동강에 대해서 많은 서경과 관련된 얘기가 나옵니다. 이런 석영과 관련된 내용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왜 굳이 석영이 평양이다라는 걸 이렇게 인정을 하지 않는 걸까요? 이런 모습을 보면 참 오히려 안타깝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제 영상을 올릴 때마다 얘기는 하지만 너무 당연한 얘기죠. 평양이 지금의 평양이고 석영은 지금의 평양이다. 너무 당연한 얘기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관심을 그렇게 갖진 않아요. 제가 이 영상을 찍는 이유는 석영이 지금의 평양이다라고 온전히 믿는 분들은 이 영상을 안 보셔도 됩니다. 영양가가 없어요, 그분들한텐. 하지만 평양이 지금의 중국에 있었다라고 하는 굉장히 허황된 주장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이 영상을 보시고 나서 아, 대동강이 석영과 같이 등장하는 이 고려사 기록도 있고 또 석영전도가 해동지도 속의 평양부 지도와 현재 그 위성사진의 평양과 굉장히 유사하구나라는 걸 느끼시고 이재현의 찬의 내용과 대저 산인데 비옥한 토지가 없다라고 하는 저기령 산맥과 강남 산맥, 남낭산맥 등으로 산이 너무 많다는 점도 똑같고 아까 제가 이야기했듯이 이 남이라는 표현 자체가 이제 강을 기준으로 남북으로 나뉠 수 있다라는 걸 얘기 드리는 거죠. 이런 모습들만 봐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대체적으로 알 수 있는 내용들입니다. 고려의 평양은 지금의 평양이 맞습니다. 서경은. 자, 그리고 그러면 강동 육지에 대해서 그러면 왜 강의 동쪽이라고 했나요? 라고 이제 질문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얘기를 드리면 우리가 이제 대체적으로 알고 있는 내용을 보여드리면 아까 여기서 한번 봐야 되겠죠? 음, 네. 자, 우리가 이제 좀 기억을 하셔야 될 게 하나는 이쪽에 이렇게 강이 흐르는 거 우리가 아시죠? 이렇게 요하가 이렇게 흐르는 거 이렇게 흐르고 있는 거 아시잖아요. 근데 강동 육지 우리가 잘 아셔야 될 게 고려의 강역은 이 압록강의 전면부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되어져 있죠. 원래 고려의 영역은 이렇게 되어져 있었다가 나중에 확장해 가는 과정에 있습니다. 천리장성이 지어진 위치도 보면 아실 수가 있는데 즉 강동 육주라고 하는 것은 강의 초도인 여기 어귀의 동쪽에 있다라는 의미가 돼요. 그래서 우리가 뭐 인제 압록강을 건너는 수나라나 당나라의 공격 이런 게 동진하였다는 표현이 이런 식으로 건넜기 때문에 동진하였다는 표현이 지금 들어가는 건데 즉 강의 초도 어귀에서 동쪽에 강동 육주가 있었다는 얘기가 됩니다, 이쪽에. 거기 때문에 아까 이남 이북 표현과 다르다고 생각하실 필요는 전혀 없다라는 점이죠. 자, 이렇게 많은 것들을 제가 뭐 얘기해 드렸습니다. 우리나라 것만 아니라 거란의 요탑까지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대저 고려의 서경이 지금의 중국 대륙에 있었다고 믿었었던 분들도 제발 이 영상을 보시고 난 뒤에 돌아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상으로. 역사는 왜곡하는 게 아니고 그 시대를 복원하는 것인데 여러 가지 기록상이나 이런 걸로 복원하는 게 핵심입니다. 왜 자꾸 남의 땅에 우리나라 민족이 있었다고 얘기를 하나요? 정복했었다고. 그것은 일본이 임나이문부선을 주장하는 모습이나 중국이 바레나 고구려를 동북공정으로 뺏어가려는 모습하고 너무도 닮아 있다는 점이죠. 그게 기분 나쁘다고 우리도 이렇게 주장한다? 왜 그래야 하나요? 진짜인 역사를 얘기하면 조금 되는 얘기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자 일단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이 모든 걸 보시고 여러분들이 직접 한번 판단해 보세요. 과연 그 채널의 주장대로 서경이 중국의 북경이었을지를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그 서경이 지금의 북경이라고 주장했던 그 채널에는 서경이 뭐 압강이라고 하는 강 위쪽에 있거나 등등 강동이라고 되어져 있는 표현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고 역사적 그 전쟁 과정에서도 좀 어울리지 않는 위치를 지정을 하셨더라고요.
뭐 그 영상을 한번 보시고 와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떤 게 더 합리적인지. 그리고 한자어 갖고 왔다 갔다 하는 건 역사가 아닙니다. 제가 쇼츠로 많이 올리기도 하지만 분명한 건 우리나라의 고고학적과 기록적인 측면으로 누구도 반박할 수 없을 만큼 증명되는 것들이 많아요. 근데 중국에 그런 게 있습니까? 중국에 여기가 백제 땅이었다, 고려 영역이었다라고 하는 고고학적 측면과 기록이 완벽하게 일치하는 기록이 증명되는 게 혹시 있는지, 있으면 그것부터 보여주시죠. 한자는 중국에서 만들어졌고 중국에서 우리나라에 영향을 준 게 한자입니다. 한글이 만들어지기 전에 한자를 공통으로 사용하고 있었는데 한자어가 일치한다, 한자어가 비슷하다고 해서 뭐 인제 여러 가지 얘기 들으면 구하를 보고 구자만 보고 고구려 간다고 한다든가 이런 영상이 꽤 있어요, 그분 채널에 가면. 이런 것들은 쪼끔 지양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뭐 아산? 중국에도 아산이 있고요. 우리나라에도 알죠, 충남 아산이 있는 거. 이런 식으로 비슷한 똑같은 지명이 많아요. 근데 그거를 "옮겨왔다."라고 해석하는 건 너무 공부가 좀 부족하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한자어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지명에 영향을 받은 것이지 거기에 있던 사람이 우리나라로 정착해서 똑같은 지명을 쓴 게 아니란 얘기죠. 뭐 인제 우리가 뭐 인제 저한테 댓글 다는 여러 사람들이 뭐 대륙에 있는 조금의 흔적을 얘기하시는데 지금 우리나라에 있는 차이나타운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신라방, 신라소나 뭐 백제 유민이 압록 그 뭐냐 삼국 사기 기록에 보면 백제가 멸망할 때 의장과 함께 많은 사람들이 끌려갑니다. 그런 유민의 흔적이 있을 수 있죠. 생활을 했었던 지역이 있을 수는 있으나 그거는 지금의 인천에 있는 중국의 차이나타운 같은 거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자, 그리고 지금 뭐 대림동의 이 영상을 보신 분 중에 대림동에 사신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대림동이나 남구도 쪽 가 보세요. 현재 금천구도 그런데 중국어 즉 한자로만 된 간판이 엄청 많아요. 그러면 1000년 뒤에 그거 보고 "여기가 중국 땅이야."라고 얘기하실 건가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우리나라에 지금 테헤란로가 있는 거 아시죠? 그럼 여기가 이란 땅이 되는 걸까요? 1000년 뒤에는? 그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한자어나 지명 갖고만 역사를 비정한다라는 것은 굉장히 위험하고 잘못된 방법 중에 하나다. 부족한 방법이다라는 걸 이야기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좀 진행을 해 보고요. 다음 영상은 더 유익한 내용으로 한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